네, 안녕하십니까. 국립축산과학원 영양생리팀 이유경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축산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발표 순서는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원과 산정 방법, 그리고 올해 년도 산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결과, 그리고 IPCC 2006 가이드라인을 적용했을 때 주요 변경되는 내용과 인벤토리 고도화를 위한 개선 과제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원과 산정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매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배출량을 산정하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에너지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루시프 등의 분야로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 발표하셨던 농가원의 최현정 연구사님이 재배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계시고 축산 부문의 배출량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축산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원에서는 장내 발효 메탄과 가축 분뇨 처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장내 발효 메탄은 젖소와 한유고, 염소와 돼지 등이 사료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메탄의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고, 가축 분뇨 처리 분야에서는 젖소와 한유고, 돼지와 닭, 오리 등의 분뇨에서 배출되는 메탄과 퇴비와 액비화하는 기타 처리 등 가축 분뇨 처리 과정에서 배출되는 아산화질소 배출량으로 나누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장내 발효 메탄 배출량의 산정식과 활동 자료입니다. 산정하는 방법은 배출 개수와 가축의 사육 도수를 곱하여서 산정을 하고 있고요. 사용하고 있는 배출 개수의 경우에는 IPCC 가이드라인 1996년도 가이드라인에 있는 기본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유고의 경우에는 47, 젖소는 118, 돼지는 1.5의 배출 개수를 사용하고 있고 활동 자료는 한유고, 젖소, 돼지, 닭, 오리 등의 주요 가축은 가축 동향부사의 분기별 사육도수 연평균값을 사용하고 있고 기타 가축에서는 농림축산식품통계연구의 3년 평균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축 분뇨 처리 과정에서 배출되는 메탄의 산정식과 활동 자료인데요. 메탄 배출량의 산정 방법은 장내 발효와 동일하게 배출 개수와 사육 도수를 곱하여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기본 배출 개수 값 또한 IPCC 1996년 가이드라인의 기본값을 사용하고 있고 한유구와 젖소, 돼지, 닭, 오리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활동 자료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활동 자료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축 분뇨 처리 과정에서 배출되는 아산화질소의 산정식과 활동 자료에서는 가축의 사육 도수와 총 질소 배출량,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의 이용 비율, 그리고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의 배출 개수와 환상 개수 등을 이용하여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 질소 배출량에서는 한유구에서 70, 젖소에서는 100, 돼지의 경우 20의 값을 사용하고 있고 배출 개수 역시 IPCC 가이드라인의 기본값을 액비 처리와 퇴비화 처리, 기타 정화 처리와 위탁 처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배출 개수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축종과 분뇨 처리 시설별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이용 비율은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농림어업조사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2018년도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이용 비율을 살펴보면 젖소와 한유의 경우는 퇴비화 시설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돼지와 닭, 오리의 경우는 기타 처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화 처리나 위탁 처리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올해 산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소비가 확대됨에 따라서 가축 사육도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한유구의 경우는 약 2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젖소의 경우 사육도수가 조금 감소했지만 돼지와 염소, 닭의 경우에는 2.5배 증가했고 오리의 경우는 거의 1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오리고기 많이 드시나 봐요. 그리고 또 올해 산정하면서 많이 바뀐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 통계조사를 가축 동향조사에 있는 분기별 평균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는 이제 표본조사 기반의 국가 통계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통계 시스템이 축산물 이력제, 그러니까 가축이 태어났을 때 등록을 해서 하는 그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젖소와 한유구, 돼지에 대해서 가축 동향조사와 축산물 이력제 자료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지금 이제 닭이나 오리와 같은 주요 축종에 계속 확대가 되고 있어서 아마 계속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의 가공 방식이 개선됨에 따라서 가축 분뇨 처리시설 이용 비율이 재계산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그러니까 2018년 축산부문 배출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축산부문 배출량을 살펴보시면 전년 대비해서는 장내 발효가 1.5% 정도 증가됐고, 분뇨 처리 부분에서는 5.8%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정 첫 해인 이제 1990년대 대비해서는 장내 발효가 1.5배 증가했고, 분뇨 처리 과정에서 1.7배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부분에서는 한 유구가 약 500만 톤 정도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젖소와 돼지, 닭, 염소의 순으로 배출량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IPCC 2006 가이드라인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서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내 발효와 분뇨 처리 부분에 메탄 배출 계수 기본값이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장내 발효의 경우 한유구와 젖소, 사슴에서 각각 47, 53, 128, 20으로 메탄 배출 기본 계수 값이 바뀌었고요. 분뇨 처리 과정에서는 젖소와 돼지, 닭, 오리, 사슴의 배출 계수 기본값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돼지와 닭의 경우에는 기존의 돼지, 닭으로 구분하던 것이 비육동과 번식동, 그리고 산란계와 육계, 용도에 따라서 조금 세분류가 되어서 그거에 맞게 분뇨 처리 배출 계수 값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종과 가축 분뇨 처리 시설 방법에 따라서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이 또 세분화되었습니다. 지금 퇴비화 시설로는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퇴비화 시설로는 그 소의 경우 통풍식 톱밥 발효 시설이나 교반식 톱밥 발효 시설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해분식 파일이 조금 깨졌는데 그 돼지의 경우에는 이제 해분식 반응조를 사용하고, 액비 처리 경우에는 호기성 처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개와 오리의 경우에는 깔집 축사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산란계는 케이지 사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 아래쪽에 빨간 글씨를 보시면 이게 IPCC 2006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하고 있는 분뇨 처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분뇨 처리의 방식을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996년 가이드라인과 비교하여 2006년 가이드라인에서 분뇨 처리 시설별 아산화질소 배출계수 기본값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뀐 부분 축종별 기소 배출량의 기본값이 변화되었습니다. 1996년 가이드라인에서는 축종별 기본 배출량값 자체를 그 기본 밸류로, 디폴트 밸류로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가이드라인에서는 축종별 질소 배출량과 평균 체중을 곱해서 그 질소 배출량 값을 직접 산정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앞서 메탄 배출 계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돼지의 경우 비육동과 번식동, 닭의 경우 산란계와 육계로 구분을 해서 각기 다른 질소 배출량 값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96년 가이드라인까지는 저희가 그 축산 장내 발효와 가축 분뇨 처리의 직접 배출량 부분만 산정을 하고 있었는데, 2006 가이드라인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대기 위산에 대한 아산화질소 간접 배출량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산화질소 간접 배출량 산정에는 암모니아와 넉스 휘발에 의한 가축 분뇨 질소 손실량과 배출계수, 환산계수 등을 이용해서 산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러한 휘발에 의한 가축 분뇨 질소 손실량 같은 경우에는 사육수와 질소 배출량, 분뇨 처리 시설의 이용 비율, 그리고 연간 질소 배출률 등과 같은 그 활동 자료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간접 배출량 부분이 수계 유출에 관한 부분인데요.
국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그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구조물의 천장, 바닥, 벽은 누수되거나 빗물, 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미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그 가이드라인이 바뀌면서 지구온난화 지수를 좀 달리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축산과학에서 하고 있는 인벤토리 고도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2020년 올해부터 2023년까지 4년간 가축의 장내 발효 온실가스 배출 기술을 개발하고 산정 고도화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경북대, 충남대와 같은 국내 대학과 협력하여서 한유구, 젖소, 염소, 돼지의 장내 발효 메탄 배출량을 측정하고 배출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연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한유구에 대해서는 거세구와 암소에 대해서 국가 통계에 따라서 1세 미만, 1에서 2세, 2세 이상의 배출 개수를 개발하고 젖소에서는 산유량과 연령에 따른 배출 개수 개발, 염소와 돼지에 있어서는 성장 단계와 성별에 따른 배출 개수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세먼지, 온실가스, 이상기상과 같이 축산업에 놓여진 숙제가 많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이랑 지금 개선된 가이드라인이랑 수급량이 줄었는데 네. 이게 왜 줄은 거예요? 사실 이거는 줄었다고 이제 수치적으로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그 실제로 줄어든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1996년에는 이제 그 각 카테고리별로 질소 배출량 값을 기본값을 제시를 하고 있었고요. 2006 가이드라인 가서는 이제 그 기본 질소 배출량 자체를 축종별 질소 배출량과 평균 체중을 곱해서 산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국내 데이터가 실제로 이제 국민 받을 수 있는 데이터가 질소 배출량이나 평균 체중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서 IPCC 가이드라인에서 나오는 기본 값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질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처럼 보이게는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아까 그 개선 과제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질소 배출량이라든지 그런 평균 체중 데이터들을 조금 확보해서 아마 실제 국내 환경을 대표할 수 있는 값들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여기 사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2006 가이드라인 자체에도 표준 체중, 평균 체중이라는 값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 값 같은 경우에는 그냥 1996년도 값을 그대로 그냥 차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이제 어떻게 산정을 하고 어떤 인벤토리를 잘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다른 질문을 드려보자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사실 고기를 쉽게 많이 먹어서 고기를 많이 먹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우리가 감축하거나 혹은 이게 어떤 뭘 하려면 우리가 고기를 적게 먹어야 되는 결론이 난다거나 혹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네.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있을까요? 지금 사실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업무가 이런 인벤토리 산정도 있지만 감축도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비축산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럼 고기 안 먹으면 되지 않냐, 배양 키우면 되지 않냐라고 다들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축산인의 한 명으로서 그건 조금 이제 곤란할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이제 접근하고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이제 축산물의 소비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얼마나 생산성이 높은 차원에서 축산물을 생산할 것인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동일한 도수를 사육하더라도 좀 더 많은 고기와 좀 더 많은 우유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해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지금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료의 이용성을 높인다든지
가축이 이제 좀 더 적은 두수가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육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2006 지침을 적용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조사 체계가 이제 현재 활동제도가 많이 바뀌었는데 재계산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네, 지금 현재는 1996년 가이드라인을 기준해서 산정을 하고 있고요. 2006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그 2018년부터 시범 산정을 할 때 지금 2006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출량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요. 배출량 차이가 좀 네,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하는데 좀 차이가 났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왜 질문 사항 없으면은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룰루셰프 부분으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룰루셰프 분야의 산림지에 대해서 이선정 연구원님께서 해역해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이선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2018년 기준의 산림부분 온실가스 흡수량 산정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림부분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연구팀은 저, 그리고 이종수 박사님, 강진태 실장님 세 분이 계십니다. 목차는 저희 인벤토리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국내 현황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들 아시다시피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을 위한 산림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확실한 생각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해서 매년 온실가스 통계를 공표해야 되고 산림과학원은 그 탄소 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온실가스 정보와 통계의 산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산림부분은 다른 분야와 다르게 산림의 좀 특수성이 있는데요. 기후변화 협약에서는 온실가스의 저장고이자 흡수원, 생태계 유지 기능을 하는 적응 기능, 감축과 적응을 동시에 하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룰루CF 분야에서 산림의 정의를 최소 면적은 0.5헥타, 최소 수거는 5m, 최소 울폐도는 10%로 정의를 하고 있으며 산림에서의 탄소 저장고는 지상부와 지하부 바이오매스, 고사 유기물, 토양, 목재 제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림은 다른 부분과 특수하게 생장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흡수원의 기능과 벌채나 산불 등에 의해서 소각되는 그런 이유로 배출원의 그 기능을 두 가지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 부분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개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TACCC라고 하는 투명성 체계에 기반해서 온실가스 흡수량과 감축량을 보고해야 하는데요. 온실가스 인벤토리 자체는 관리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관리된 산림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흡수량을 보고해야 합니다. 산림 부분에서는 매니지드 포레스트라고 해서 기후변화 협약하에 의해 보고되는 총 산림의 흡수량을 보고해야 하고 KP 룰루CF 혹은 파리 체제에서의 룰루CF에서 언급하는 감축 활동,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 전용 등과 같은 활동에 대해서 감축량을 별도로 보고해야 합니다. 기존의 교토체제에서는 선진국에만 감축량을 보고하고 컨벤션 룰루CF도 보고하게 되어 있지만 파리 체제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다 상관없이 모두가 온실가스 흡수량과 감축량을 보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활동자료는 어프로치 1, 배출 계수는 티어2 수준 기반의 온실가스 흡수량을 산정하고 있는데요. 산림 부분은 IPCC 가이드라인 2003-2006 가이드라인에 기반해서 지금
현재는 2006 기반으로 산정을 하고 있는데 활동 자료와 배출 계수를 해서 온실가스 흡수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살림 부분의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탄소 저장고가 있지만 현재는 임목 바이오매스의 흡수량만 보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룰루CF 통계도 있고 감축량으로 인정받는 KP 룰루CF 통계도 있지만 현재는 우리나라가 감축 의무를 현재까지는 KP 체제에서는 우리나라가 감축 의무를 부여받지 않았기 때문에 룰루CF 부분의 임목 바이오매스 통계만 산정하고 있습니다. 산정 방법으로는 국가 통계 기반으로 재계산된 활동 자료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산림 부분이 사용하는 활동 자료는 산림 기본 통계 및 임목 통계 연보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림 기본 통계의 공표 주기는 5년이고 임목 통계 연보는 매년 공표되고 있지만 임상별 임목 축적은 5년 주기로 2010년부터 5년 주기로 공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본 통계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 중에 산림 면적과 임상별 산림 면적, 헥타당 임목 축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서 산정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재계산된 활동 자료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국가산림자원조사 체계 개편과 임성도의 축적 변화 등으로 재계산을 수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료는 이 뒤에 임종수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것으로 알고요. 일단 저희는 체계 개편과 축적 변화로 재계산된 활동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배출 계수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개발한 흡수 배출 계수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근 10여 년 동안 침략수종과 화력수종에 대한 온실가스 흡수 배출 계수를 개발하였습니다. 현재는 임목 바이오매스에 대한 탄소 저장량만 보고하고 있지만 저희가 배출 계수 개발에는 고사 유기물과 토양탄소에 대한 부분도 배출 계수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활동자료와 배출계수를 활용해서 2018년 기준의 산림 부분 온실가스 흡수량을 산정한 결과 4,5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전년 대비 약 1.9% 감소한 값이며 저희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한 결과 2018년의 산지 면적 증가로 산림 면적과 임목 축적이 감소한 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에 불법 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법 적용으로 산지 전환이 일시적으로 많이 반영된 것이 이 흡수량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2018년 기준으로 흡수량을 산정을 했는데 앞으로 저희 산림 부분의 인벤토리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림 부분은 임목 바이오매스만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의 완전성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목 바이오매스 외에 미산정 탄소 저장고인 고사유기물, 토양, 수확된 목재 제품에 대한 탄소량을 보고할 계획에 있으며 저희가 1단계로는 활동자료 구축과 개수 개발 등으로 흡수량 평가를 티어 2 수준으로 할 계획이고요. 2단계로는 산림 토양 탄소의 모델의 적용성 검토 등을 통해서 티어 3 수준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가 가능한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항목별로 보시면 고사목, 낙엽층 토양과 같은 경우에는 활동자료는 20년 전에 활동자료인 토지이용 변화 매트릭스가 있어야 하고 흡수 배출 계수로는 국가고유 계수, 이미 기존에 개발된 국가고유 계수 외에 저희가 검증 과정에서 기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한 국가산림자원조사에서 취득한 데이터, 산림토양탄소 모델에서 취득하는 헥타당 탄소 저장량 등을 활용해서 저희가 인벤토리의 완전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확된 목재 제품의 탄소 계정을 위해서는 활동자료로는 임목통계연보 혹은 2007년부터 조사되는 목재 이용 실태 조사에서의 각 그 목재 제품에 대한 통계를 활용해서 저희가 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산림 부분의 온실가스 보고의 완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토지이용 변화 매트릭스 구축이 있어야 하는데요.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은 이 토지이용 변화 매트릭스 방안으로 포인트 샘플링 기법을 이용한 매트릭스 구축 방안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 포인트 샘플링 방법은 장점으로는 비용 효율적이며 불확실성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단점으로는 모든 부분이 다 같지만 정의의 재정립이 필요하고 특히 그 목표표 모집단에 대한 표본가동 제설점이 단점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매트릭스 구축과 관련해서는 저희 산림과학원에서의 의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고 아시다시피 그 룰루CF 공동작업반에서 다양한 안건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최종적인 매트릭스 구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산림부분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개선 방안으로는 불확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저희가 현재 산림부분 온실가스 통계는 활동자료는 NFI 기반으로 오차율 추정이 가능한 상황이고 배출계수도 저희가 검증 과정을 통해서 불확실성 평가를 수행을 했지만 이 배출계수와 활동자료를 종합한 종합 온실가스 통계에 대한 불확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좀 보완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전체 통계에 대한 온실가스 불확도를 산정할 수 있는 산정 계획에 있습니다. 또 다른 개선 방안으로는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산림 부분은 룰루CF 통계와 감축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KP 룰루CF 통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KP 룰루CF에 대한 그 감축 실적 확보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산림 부분의 인위적 활동에 대한 흡수량 평가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산림 부분의 인위적 활동이란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 경영, 산림 전용, 산림 복구 등 이 다양한 활동에 대한 흡수량을 평가할 계획이 있고요. 특히 지금 기후변화 협약상에서 신규조림, 재조림의 정의는 사실 우리나라에 물론 대상지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고 산림 경영 대상지가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림 경영에 대한 감축 실적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산림 경영 기준선과 협의회 산림 경영 적용을 위한 산림 경영 DB를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산림 경영 기준선은 교토 체제하에서 산림 경영의 탄소 계정 방법으로 산림 경영 기준선 이상의 흡수량만이 온실가스 흡수량을 감축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산림 경영 기준선 0은 일본에서 적용한 방법으로 기준선 0을 적용했을 때는 협의의 산림 경영을 인증해야 하는데 협의의 산림 경영이란 실질적으로 산림 경영이 이루어진 지역을 공간적으로 혹은 통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협의의 산림 경영을 증명할 수 있는 산림 경영 DB가 구축되어 있고요. 산림 경영 DB로는 국유린 사유림 경영 정보 시스템의 그 이력 정보가 있는데 이를 활용해서 저희가 전체 산림 면적 중에 실질적으로 산림 경영이 일어난 지역을 대상으로 감축 실적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저희가 한 가지의 시스템으로 구축하고자 하는데요. 캐나다와 일본과 같이 산정만 하는 그런 툴이 아니라 기초 데이터 통계를 수집해서 거기서 온실가스 통계까지 이루어지는 큰 틀의 온실가스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토지 이용 구분 변화와 같은 활동 자료 그리고 바이오매스 탄소 관련 계수 등을 종합하여 온실가스를 통계를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저희가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